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프너나 이런 신인 선발들이 많다는 점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경기 이제 스킨스랑 핸드릭스가 붙는 피츠버그 대 시컵인데, 스킨스는 뭐 그냥 꾸준합니다. 지금 제가 스킨스가 규정 이닝만 돌파를 한다면 어쩌면은 사이언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데뷔 시즌을 내다보고 있다 이러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실점이 조금 늘었습니다. 7월달이나 8월달 들어서는 그 전에 비해서는 다소간의 실점이 조금 늘었어요. 뭐 2실점씩 꾸준하게 해준다든지 4실점 경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직전 시시애티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 3진 9개나 잡으면서 본인다운 피칭을 해줬어요. 여러가지 면모로 스킨스는 그냥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가장 믿고 내보낼 만한 선발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상대하는 시카고 컵스가 스킨스의 데뷔전 상대이기도 했는데, 그때 한번 스킨스가 4이닝 3실점 정도로 조금 아쉬운 적도 있긴 했거든요. 이후에 컵스 원정에서 6이닝 11K로 무실점 하면서 좋은 경기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스킨스는 한번 컵스 상대로는 그 올 시즌 홈에서 한번 좀 아쉬운 적이 있긴 했다. 그거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카일 핸드릭스, 요즘에 종종 뭐 6이닝 먹거나 5이닝 먹어주면서 실점을 적당히 잘 막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올 시즌 핸드릭스는요, 최근 5경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원래 이제 제구가 장점인 선수잖아요. 스토퍼 능력은 좀 없다고 치더라도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제구의 장점이 있는데, 이닝 대비 제구 같은 것들도 예년에 비해서는 아쉬운 편이고, 그리고 피홈런도 사실 많이 늘어나 있어요. 여러가지 면모상으로 타구의 질 자체가 핸드릭스가 좀 불안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보이는데, 뭐 어디까지나 요즘에 컵스 빠따가 굉장히 무섭다는 점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는 뭐 이제 7안타 정도로 조금 뭐 그전에 비해서 많이 안 나긴 했지만은 볼넷도 7개나 얻어내면서 최근에 7경기 연속으로 컵스가 7.5는 오바를 뚫고 있거든요. 이건 뭐 7.5가 아니라 8.5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오바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점수 좀 뽑아주고 있는 컵스이긴 한데, 심지어 핸드릭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컵스 입장에서는 많은 득점을 좀 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2달 정도 기준으로 살폈을 때는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좀 잘 친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7.5 기준으로 사실 볼 거는 오바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상대가 뭐 스킨스라는 거, 이게 거슬리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 스킨스도 시즌 초반에 엄청 압도적이었었던 진짜 대형 신인이 나왔다. 물론 지금도 잘하긴 하는데 그때만큼 엄청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다, 그런 생각들도 조금은 들어서, 저는 핸드릭스의 이런 좀 안 좋은 면모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 좀 해보고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크리블 대 켄자 경기, 이 경기는 지금 몇 차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 2위 팀 간의 대결이다. 이제 어느덧 양 팀의 승수가 똑같아졌습니다. 둘 다 75승 58패로 동률이 됐어요. 그래서 중부지구 1위를 캔자시티가 가져갔는데, 캔자가 만약에 이기면 스윕이거든요. 올 시즌 뭐 클리블랜드가 4번의 시리즈 스윕을 한 번도 안 당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선발 투수 구도상으로는 바이비보다는 와카가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제가 그전에도 바이비가 이렇게 꽤나 좋은 시기들을 유지를 했다, 방어율적인 면에서나 여러가지 면에서 칭찬할 것들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직전 경기 때는 텍사스한테 5.2이닝 4실점으로 조금 실망스럽기는 했습니다. 사실 뭐 이닝 소화라든지 여러가지 면모상으로 최근 뭐 10경기나 여러가지 지표상으로 바이비보다는 그래도 와카가 좋은 투수라고 할 만은 해요. 최근 7경기만 가져왔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와카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너무 잘했습니다. 최근 10경기만 따져도 뭐 2.40에다가 피홈런도 7번밖에 없고, 그냥 칭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투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말하지만 와카는 안정감은 참 대단하다. 지난 시즌에도 샌디에고에서도 이런 안정감 있는 피칭들을 곧잘 해줬는데, 요즘에도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죠. 근데 어느 한 군데 꼬집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오늘 나오는 바이비나 와카나 모두 다 그 이제 상대 전적상으로는 되게 좋은 것들이 눈에 띄니다. 와카는 클리블랜드 애들한테 208 정도, 바이비는 켄자 애들한테 192 정도, 되게 좋기는 해요. 둘 다 뭐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펜 소모상으로도 얘네들이 이제 더블 헤더도 치르고 하다 보니까 연투도 많이 걸려있고 이러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빠따상으로는요, 클리블랜드는 최근 10경기 타율이 191밖에 안 되고, 켄자와의 시리즈에서 7안타 7안타 3안타, 더구나 오늘 상대는 와카, 클리블랜드한테 빠따적으로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클리블랜드 빠따는 켄자에 비해서는 저조하다. 켄자는 지금 10경기 동안 2할 8푼 7리 치고 있고요. 여러 차례 제가 살바도르 페레즈라든지 뭐 바웨이트 주니어 빠따상으로 칭찬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뭐 물론 이렇게 켄자가 불펜에서는 좀 약점이 있기는 해요. 클리블랜드에 비해서는 그러긴 한데, 그래도 뭐 배당 대비 켄자의 프렌이라든지 최대 일반승까지 한번 저는 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 대 휴스턴인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조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타이와 워커랑 아리게티가 붙는데 사실 타이와 워커는 지적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올 시즌 필라델피아 선발 로테이션 가운데 가장 못 믿을 만한 투수가 아닌가. 지금 뭐 지표도 그렇고 2달 정도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올라온 셈인데 콜업되고 나서도 3경기 동안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스토프적인 면모 눈에 안 들어오고 볼넷이라든지 피홈런 모두 많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워커는 올 시즌이 특히 좀 실망스러운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리게티는 제가 좀 칭찬을 했었어요. 그 전에 한 4경기 정도 꾸준하게 뭐 잘했었다.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지난번 화싹전 구속이 조금 안 나온 날이 있었는데 그때 5.2이닝 동안 4실점 하면서 실망스러웠는데요. 바로 다음 경기 볼티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올 시즌 평균치에 비해서는 요즘에 특히 구속이 잘 나온 면도 있어요. 요즘에는 올 시즌 평균 대비 한 94.5마일 정도, 한 0.5마일에서 0.8마일이랑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면서 삼진 같은 것들도 페이스가 좋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자니 이게 그래서 선발상으로는 아리게티를 조금 더 높이 올 만도 합니다. 얘도 이제 안 좋은 시기를 딛고 요즘에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빠따상으로는 휴스턴이 지금 라인업이 되게 개판이긴 하거든요. 타선 보면은 그 자크 데든조라든지 벤 게멀, 시아이 윗컴, 존 싱글턴, 물론 싱글턴 같은 애들은 이름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휴스턴의 라인업을 마주했을 때는 좀 실망스러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꾸준하게 지금 다 나오고 있고 빠따상으로도 지금 4연승 중에 최근 5경기는 또 2자릿수 안타가 4번이나 되고 2자릿수 안타를 못 친 경기도 9안타였었거든요. 5경기 동안 3할 4푼 1위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빠따는 필라델피아가 낫다. 이렇게 볼만한데 불펜이나 선발 구도에서 휴스턴에 조금 밀리거든요.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있네요. 다음 시애틀 대 템파베이 구도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템파베이 선발을 알렉산더라고 적어놨는데 아마 드류 라스무센이 한 2-3이닝 정도는 던질 것 같아요. 라스무센이 이제 얘도 토미존에서 복귀를 해가지고 구속 같은 거 잘 지키고는 있지만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실적 자체는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도 요즘엔 한 1-2이닝 먹어주면서 전부 다 무실점 피칭도 해주고 나쁘진 않습니다. 이후에 알렉산더 역시 최근에 이제 좀 잘하다가 요즘에는 몇 번 실망스러운 적이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재콜업된 이후에는 뭐 2점대 방어율로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좀 뭐 긴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한 4이닝 정도. 그래서 템파베이가 오늘도 어제 불펜을 꽤 많이 썼거든요. 라스무센이라든지 이런 알렉산더 긴 이닝을 버텨줄 수 있는 애들에다가 불펜 한두 명만 더 쓴다면은 적당히 잘 막아줄 만도 한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여러 차례 특히 요즘 최근 2달간은 이런 불펜도 상당히 안정화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와중에 홈에서 카스티오가 나오죠. 물론 카스티오도 홈이랑 원정 편차 이런 것들도 있어요. 원정보다 홈에서 훨씬 좋다 이러긴 했지만은 요즘에 홈에서 샌프한테 막 6이닝 5실점 3피홈런 맞고 그런 것들 보면은 카스티오도 지금 좋은 순간은 아니에요. 최근 5경기 동안 피홈런도 많고 뭐 삼진은 잘 잡는데 방어율도 높은 셈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선발 투수도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카스티오는 늘 이제 좀 뭐 위기의 순간에서도 본인의 몫은 충분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템파베이 빠따나 시애틀 빠따라면은 저는 그냥 언더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승패 같은 것들보다는 그냥 템파베이의 프렌 쪽으로 그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천사경인데 이 경기는 아직까지 디트로이트가 마에다를 쓸지 누구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마에다도 나름대로 오프너 이후에 롱맨으로 나올 때는 5경기 동안 3.54 정도 꽤나 괜찮습니다. 봐줄만은 해요. 마에다도. 그리고 이제 아마 메이슨 앵글러트를 오프너로 쓸 거다. 앵글러트도 사실 6월달까지 등판을 하고 그 이후 한 2달 정도로 쉬었거든요.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다시 올라오는 셈이다. 오프너로 쓰일 거다. 이런데 디트로이트도 요즘에 이런 구도가 되게 많아요. 스쿠발이나 그 몬테로 말고는 선발로서 딱 나올 만한 선수는 별로 없다. 그래서 허더라든지 뭐 세먼스 이런 애들 쓰면서 벌크가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되게 많고 불펜들을 먼저 쓴 다음에 방금 말했던 그런 애들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빈도가 꽤 높은데 그런데도 잘 이깁니다. 디트로이트가요. 최근 이제 10경기 동안 8승 2패 달리고 있기도 하고 5연승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반면에 천사는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그리핀 캐닝이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얘도. 뭐 요즘에 얼마 전에 한번 토론토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을 했다. 그전에는 6경기 동안 7.34로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는 조금 잘했다는 게 있기는 해요. 원래도 종종 이렇게 좋았을 때도 있었고 5월 달에는 한 달 동안 2.60으로 확실히 좀 좋아진 모습도 있긴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방어율도 말해주고 있고 천사의 지금 팀 빠따 상태 디트로이트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최근 10경기 중에
6번이 두 자릿수 안타를 썼고 직전 경기는 6안타에 그치긴 했지만은 홈런도 3방 치면서 캐리 카펜터라든지 토켈슨 디트로이트의 유망주 빠따들이 꽤나 곧잘 쳐주거든요. 요즘 디트로이트가 5연승에는 이런 마운드가 나름대로 오프너 전략을 구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빠따적으로 디트로이트가 좀 괜찮은 순간이 있어요. 반면에 천사는 최근 10경기 동안 1할 8분 7리 1승 9패 6연패 받고 있다. 6연패 기간 동안 4안타 9안타 6안타 1안타 3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적으로 차이가 꽤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요. 내일도 천사가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3경기 때 별로 못 친다 이런 것들도 짚어드릴 만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오클랜드인데 이 경기는 지금 원래는 뭐 이렇게 라우더라는 친구를 올렸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나온 거로는 페르난도 크루즈 오프너로 쓸 거다. 근데 두 팀 다 어제 불펜을 5명이나 썼거든요. 페르난도 크루즈가 지금 오프너라고 하는데 페르난도 크루즈도 요즘에 성적이 좋지는 못했었어요. 초반에 타순들을 상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 쓰는 유망주 투수를 쓸 것 같은데 라우더라는 친구가 성적이 꽤나 좋더라고요. 일단 작년에 1라운드 6번인가 7번 픽이었었고 그 AA에서 굉장히 한 4경기 동안 아주 알찼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리플 A도 한 경기 등판을 시켰는데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AA 4경기, 트리플 A 1경기 이렇게 5경기 동안 30이닝 동안 0.60에 삼진 31개 뭐 제구도 안정화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 폼이 좋아가지고 지금 트리플 A 1경기 뛰고 바로 빅리그까지 콜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기대감도 있는데 폼도 상당히 좋다. 이 와중에 선발도 빵꾸가 몇 명이 있고 이래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꽤나 기대가 있습니다. 오스발도 비도도 곧잘 하죠. 작년에는 이제 피츠버그에서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선발 땜빵이라든지 불펜으로 나올 때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 시즌 방울도 나름대로 봐줄 만한 순간에 있는 것 같고 선발 최근에 이제 5경기 동안 3.38에 괜찮죠. 피홈런도 지표가 괜찮고 제가 이제 몇 번 신시내티의 홈구장이 상당히 그 홈런이 많이 터지는 구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요즘에 신시내티의 빠따가 좋지도 못하고요. 종종 이제 그러니까 홈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신시내티가 얘네들도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의 홈런이 홈에서는 86개 원정에서는 67개로 거의 뭐 20개가량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내일 오스발도 비도는 그렇게 피홈런이 많은 선수는 아니에요. 올 시즌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그냥 언더 쪽으로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물론 라우더 역시 메이저리그 첫 경기다 보니까 쓴맛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한테 좀 기대를 걸어보면서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대 양키스 경기. 자, 맥켄지 고 대 로돈 구도면요 어제는 이제 코빈이랑 게리 콜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양키스의 빠따 분위기가 꽤 좋은 편이었었어요. 2경기 연속으로 12안타 12안타 2경기 동안 홈런 8방 이렇게 치고 있어서 어제 양키스한테 거는 기대감이 상당했는데 양키스가 되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패트릭 코빈은 공략을 제대로 못했고 실책이라든지 얘네들도 찬스에서 많이 날리는 병살타도 엄청 많았으니까 그런 경기였는데 그래서 어제보다는 이 9월 대 로돈 구도면은 솔직히 말해서 양키스의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직전 경기 양키스가 무릎을 꿇기도 하고 왜냐면 맥켄지고도 사실 안 좋았거든요. 코빈만큼이나 안 좋았는데 코빈처럼 바로 직전 경기 때는 6이닝 실점으로 회복하는 양상이 있긴 했었어요. 글쎄요 내일 뭐 맥켄지고가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맥켄지고 역시 통산 양키스 애들 상대로는 296 정도 볼넷은 많이 안 줬지만은 피장타율이 상당히 높았다 뭐 이런 것들이 짚어볼 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워싱턴은 로돈을 상대를 하는데 로돈도 잘하고 있었어. 4경기 동안 2.22로 잘하다가 한 경기 때 좀 빠그라졌었죠. 디트로이트 상대로 3.1이닝 동안 4실점한 경기. 근데 그날은 평소에 비해서 구속이 1마일가량 안 나온 날이었었고 그 바로 다음 경기 직전 콜로라도한테도 6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잘했습니다. 또 구속이 회복된 모습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로도는 최근에 한 이제 6, 7개 정도는 굉장히 꾸준한 편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딱 한 경기만 구속이 떨어진다면 못한 거였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기는 해요. 내일 양키스는 어제보다도 이렇게 뭐 로돈한테 한 경기 못했던 거는 구속이 떨어져서 그랬다. 변명할 건덕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키스가 어제보다 좋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워싱턴도 한창 두 자릿수 안타 경기도 꽤 있었고 막 그렇다고 했는데 요즘에 워싱턴이 빠따가 좋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이제 또 뭐 7안타밖에 없었지만은 상대팀의 그 실책도 많이 공략도 하고 이러면서 워싱턴 경기가 잘 풀렸는데 저는 뭐 그래도 양키스 쪽을 좋게는 볼게요. 하지만 양키스도 엄밀히 바라보는 얘네들이 오늘 원정 경기 42승 26패로 리그에서 유일하게 원정에서 40승 이상을 거둔 팀이 양키스이기는 해요. 원정에서 강하다 이런 것들을 칭찬할 만하지만은 오늘 상대하는 이제 좌완 투수 상대 그 워싱턴이 좌완 투수 상대 전적이 17승 21패거든요.
근데 양키스도 똑같아. 양키스도 올 시즌 좌완 투수 상대로는 17승 21패로 좋지는 못하거든요. 이 점 역시 조금 망설여지기는 한다. 양키스를 엄청 좋게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보스턴 대 토론토 경기. 이건 베이오랑 베시시 붙는데 여태까지는 토론토가 성적이 꽤 좋았었어요. 그리고 보스턴은 빠따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었다. 이런 것들 짚어드리면서 보스턴은 5연패, 토론토는 6연승 중이다. 이런 것도 꼬집었었잖아요. 근데 직전 경기는 토론토가 11안타를 치고도 보스턴한테 패배를 했는데, 근데 오늘 이제 베이오 대 베시스는 둘 다 좀 애매해요. 베이오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던 와중에 4경기 정도 잘해주다가 직전 경기는 5실점을 하면서 애리조나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베시도 비슷합니다. 얘도 그 7경기를 제가 짚었는데요. 이 중에 한 경기 7이닝 2실점으로 잘한 경기는 한 경기 뿐이고, 이외 경기들은 대부분 뭐 4실점, 3실점, 많을 때는 7실점까지 하고 그런 경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런 폼 자체는 베시는 좋지는 못하다. 베이오는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빠그라졌다. 이런 건데, 오늘은 양 선수들의 상대 전적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오는 토론토 애들한테 피안 타율이 무려 3할 9푼 3리입니다. 피안 타율이 너무 높아요. 반면에 크리스 베시스는 69타석에 2호사으로 그냥 그럭저럭 했다. 볼넷은 안 줬어도 피장 타율은 꽤나 높고 뭐 이런 것들이 관찰은 되는데, 결국에는 베이오는 상대 전적도 좋지가 않고 기록상으로도 상대 전적이 데뷔 이후에 7경기 동안 6.96으로 엄청 안 좋아요. 펜웨이 파크에서는 8.82로 더 안 좋다.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되고요. 반면에 크리스 베시스는 여태 보스턴을 상대를 했을 때 전부 다 2021년 이후 전적이라서 최근인데 5경기 동안 2.38, 이 중에 4경기가 7이닝을 먹은 경기예요. 전부 다 2실점 내지 1실점밖에 안 했고 너무 잘했어. 보스턴의 성적이 너무 좋아. 이 경기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토론토가 어제 패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빠따적으로 그렇게 마이너스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되고 해가지고 저는 이런 상대 전적을 조금 유심히 보면서 토론토의 프렌이라든지 최대 일반승까지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있네요, 이것도. 다음 미네소타 대 애틀랜타인데, 그냥 크리스 세일은 지금 뭐 제가 13경기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올 시즌에 그냥 오클랜드전 한번 빠그라진 거 말고는 꾸준하게 너무 잘해. 솔직히 말해서 이닝 소화는 좀 아쉬운 편이 있어요. 그러긴 하더라도 방어도 너무 훌륭하고 삼진 개수 보세요. 그냥 피홈런도 2방밖에 없고 크리스 세일은 거의 뭐 언터처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내셔널리그는 사이영 레이스가 거의 뭐 끝난 셈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무튼 크리스 세일이 워낙에 대투수기 때문에 올 시즌에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선발 투수상으로 세일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페스타도 제가 제콜업 된 이후에 몇 번 잘했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직전 경기 때 세인트루이스한테 3.2이닝 동안 3실점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긴 했죠. 요즘에 뭐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세일보다 좋게 볼 수는 없고, 빠따상으로도 요즘에 애틀랜타가 진짜 못 칠 때가 많아. 애틀랜타는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도 안 좋고 이게 빠따의 기복이 좀 심한 편이긴 한데, 어쨌든 요즘에는 최근 6경기 동안 2자릿수 안타 경기가 4경기나 되기도 하고, 한 번 이제 워싱턴전 3안타밖에 못 쳤던 경기, 그런 경기 말고는 어지간해서는 꽤 하죠. 그냥 애틀랜타를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틀랜타 최근 10경기 동안 8승 2패, 이 기간 동안 타율도 2할 6푼 5리면 봐줄만 하고, 미네소타도 못 치진 않아요. 10경기 동안 3승 7패인데 뭐 2할 7푼 정도 쳤다. 못 치진 않는데 좀 승운도 안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듀랑 같은 애들, 미네소타의 불펜진 역시나 좀 아쉬운 면도 있고 해가지고 내일도 미네소타가 좌한 상대를 홈에서 밤 경기일 때 별로 못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되기는 되죠. 통산으로 봤을 때는 크리스 세일이 미네소타 애들한테는 78타석의 피안 타율이 3할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거슬리긴 한다. 그러긴 하지만은 세일 등판에 애틀랜타가 1.5배면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샌디에고 경기, 일단은 두 투수 모두 다 요즘에 폼이 괜찮은 편에 있어요. 팔란테 올 시즌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서 다시 좀 재기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2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되게 잘했습니다. 그전에도 5.2 2실점으로 최근 3경기 성적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피홈런이 많이 없고 원래는 좀 볼넷이 많은 투수인데 요즘에도 볼넷이 적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방어 자체는 괜찮은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그룹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 복귀하고 3경기 동안 4.1이닝 무실점, 4.1이닝 2실점으로 잘하더니 바로 직전 경기는 7이닝 동안 삼진 9개 잡으면서 1피안타밖에 안 맞았어요. 무실점으로 상당히 잘 막았고, 근데 그 경기조차 머스그로브가 많은 공을 던지진 않았거든요. 아마 89도 안 던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튼간에 머스그로브는 직전 경기 상당히 폼이 좋았었다. 그래서 머스그로브가 점차 투구수를 늘려 나간다면은 저는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도 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투수 모두 다 요즘에 폼이 좋다는 셈인데,
이거는 뭐 빠따적으로 제가 어제도 세인트루이스가 벌레슨이라든지 브랜든 로저스였나 뭐 그런 애들 얘기를 하면서 세인트루이스도 못 치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었는데 오늘 선발 투수들이 모두 상태가 좋다는 것도 있고 샌디에고가 한창 좋을 때보다 빠따는 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죠. 개인적으로는 8.5 정도면 그냥 언더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다음 경기는 화싹 대 텍사스 경기인데요. 자, 내일은 근데 이제 크리스 플렉센이 나올지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미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텍사스는 잭 라이터 주니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 잭 라이터 주니어인지 히니인지 이게 얘네들도 오늘 어제 서스펜디드 된 경기 때문에 과연 앞쪽 경기에 히니를 쓸 거냐 아니면 잭 라이터 주니어를 앞쪽 경기에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갈리는데 저는 만약에 텍사스가 히니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텍사스 쪽을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텍사스가 2차전에 라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화싹의 프렌을 볼만도 하다고 봅니다. 플렉센이 지금 기록은 되게 안 좋아요. 2승 12패 5점대 방어리고 이런데 최근에 홈 5경기 동안 2.57 원정은 9.85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특히 요즘에 많이 심하거든요. 일단 홈에서의 플렉센은 요즘에 좀 봐줄만하다 이게 있고 얘 잭 라이터 주니어는 좀 기회를 여러 번 받았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나는 올 시즌에 4번이나 기회를 받았다. 지금은 이제 잘할 때가 됐다 이랬는데 최근 마이너리그 2경기 동안 9.1이닝에 삼진을 20개나 잡았습니다. 스토프적인 면모가 되게 눈에 띈다는 거거든요. 뭐 피홈런이라든지 볼넷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는 편에 있는데 자 얘가 올 시즌에 한번 콜업이 됐을 때에도 그 전에 마이너리그 성적이 되게 좋았었어요. 이렇게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이닝 많이 먹으면서 37개의 삼진이나 잡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콜업이 되고 나서 이렇게 크게 물어넣었습니다. 이닝도 많이 못 버티고 방어율이 그냥 하늘을 뚫었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스토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 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오클랜드의 보일 같은 애들 이런 스토프적인 면모가 눈에 띄어가지고 콜업을 했더니 좀 잘해줬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긴 이닝을 먹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선발 투수 구도가 1차전 서스펜디드 된 경기에 기용을 어떻게 할 거냐 플렉스는 1차전에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텍사스 입장에서도 라이터를 앞 경기에 두냐 히니를 두냐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담을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나도 선발 투수 리스크가 커가지고 뭐 만약에 이 구도대로 나온다 그러면 저는 화싹 프렌에다가 뭐 오바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두 팀 다 빠따가 좋은 팀도 아니고 제가 오바 보는 거는 그냥 얘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텍사스가 히니를 쓴다 그러면은 오바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이 경기는 앞선 1차전 그게 너무나도 좀 중요하다고 봐서 이 선발 투수 구도 너무 불투명합니다. 저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어지간하면 패스하시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어제도 샌프란시스코가 이 로건 앱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로건 앱이 나왔는데도 피홈런 2방이나 맞으면서 올 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이런 이닝 대비 피홈런이 적은 선수가 로건 앱이었는데 어제 피홈런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 홈에서 원정으로 나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로건 앱이 고전을 했는데 사실 카일 해리스는 로건 앱이랑 조금 닮아있는 선수예요. 이 친구는 홈이랑 원정에서의 홈런 편차 같은 것들 조금 꼬집을만 한데 올 시즌 16피 홈런 가운데 원정에서는 11개 홈에서는 5개로 꽤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원정 가면은 약해지는 모습이 있다. 제가 여기 밑에도 적어놨는데 최근에 홈에서 4경기 원정 4경기 차이가 2.35, 6.67로 꽤나 큰 차이가 나죠. 반면에 이제 페랄타는 제가 좀 기대치 대비 올 시즌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근 2경기는 6이닝 2실점 5이닝 무실점으로 본인의 몫은 해주고 있는 편에 있고 2이닝 소화가 아쉽다거나 작년에 비해서는 삼진 숫자도 많이 줄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피홈런도 많은 투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최근 성적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저는 해리슨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점이 있다고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에 미러키 빠따도 좋게 보기는 어렵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러키 승리의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미러키가 좌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 조금 잘 친다 최근 2달간은 선발 투수도 해리슨보다는 홈페를 타면은 괜찮다 뭐 이런 생각들도 두고 해가지고 저는 밀키 승의 오바 정도로 그냥 가볍게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즘에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두 팀 다 그 마운드가 좀 두터운 편이야. 그거는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로건의 등판이었는데 7.5 그거보다는 오늘 경기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네요. 마이어스 대 웹푸드보다 오히려 점수는 더 날만한 그런 매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요. 다음 이제 프리랜드랑 마이어가 붙는 콜로라도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어제는 퀀트릴 대 무뇨즈 구도면은 이거는 퀀트릴의 우세가 점쳐졌습니다. 그리고 로더리 무뇨즈도 좀 이른 실점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좀 버텨줄 만하다고 봤는데 어제는 로더리 무뇨즈가 금방 일찍 털렸죠.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뭐 오바가 났는데 어제보다는 일단 그 기준점이 1점 내려갔어요. 그리고 프리랜드 대 마이어 구도. 솔직히 이제 프리랜드도 여기 적힌 것처럼 이제 복귀하고 나서 11경기 정도 던졌는데 처음에 5경기는 잘하다가 최근에는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짚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직전 경기 양키스전은 6.2이닝 3실점으로 그래도 조금 잘하기는 했다. 그거는 얘기해볼 만한 것 같아. 올 시즌에도 홈에서는 3.86, 원정 7.34로 비교적 홈에서 나온 모습이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는 할 법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 모습 자체는 좋았을 때보다는 줄어들어 있다. 이런 것들은 관찰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맥스 마이어 이 친구도 비슷합니다. 올 시즌 한 3, 4월 달인가? 4월 달쯤에 콜업이 됐을 때는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7월 말에 콜업이 된 이후로 5경기 동안 8.10 정도로 되게 안 좋았었어요. 홈런도 많이 내주고 이러면서 안 좋았는데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직전 경기는 컵스한테 6이닝 3실점으로 역시나 피홈런이 2방이 있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그 전에 비해서는 낮긴 했습니다. 그래서 두 투수 모두 다 좀 안 좋다가 직전 경기는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할 법은 한만한데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는 조금 더 이제 오바 쪽으로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두 팀 다 이제 마이애미는 비교적 꾸준하게 잘 친 편이 있었고 콜로라도는 그래도 어제 14안타 치면서 홈런도 4방이나 기록을 하고 전환점을 맞이했다고는 봐야 되죠. 홈이기도 하고요. 올 시즌에 이제 홈 타율 같은 것들이 2할 6푼 8리 원정에 비해서 거의 한 5푼가량 좋아지는 이런 모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프리랜드라고 이 콜로라도의 빠따 같은 것들을 조금 기대가 높다고 할 수는 있겠다. 그런 것들도 있고 콜로라도가 나름대로 얘네가 불펜이 꼴찌기는 한데 이 피에슨조는 그래도 곧잘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콜로라도의 셋업진이 모두 다 연투에 빠져있다. 3명이나. 이래서 오늘은 콜로라도가 뒷문도 조금 약해져요. 그리고 마이애미 역시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불펜이 그 3.61에서 4.01까지 꽤나 크게 떨어졌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10.5 기준 오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리조나 대 매치 경기. 이거는 제가 원래 어제가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즈 등판이었는데 갑자기 어제 이제 파트가 나오고 오늘 이로드가 나오고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데 어제 솔직히 말해서 좀 억가를 당했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로드가 부상 때문에 어깨 부상이었나? 데뷔 등판이 늦었었는데 어쨌든 3경기 동안 5.2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5.1이닝 2실점 2이닝 소화는 아쉬워도 비교적 잘 막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파트는 요즘에 좀 안 좋았었거든. 그래서 파트보다는 이로드가 나오는 게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낫다. 이런 얘기는 할 법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매치는 머나야는 최근에 뭐 7이닝 경기를 엄청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한 경기 자빠진 거 말고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도 머나야가 나름대로 잘했었죠. 이닝도 6이닝 정도 먹고 3진도 잘 잡고 이랬는데 세베리노 역시 최근에 마이애미 상대로 9이닝 동안 완봉승을 거둔 경기가 있었어요. 바로 다음 경기도 샌디에고한테 5이닝 실점으로 잘하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세베리노가 조금 흔들렸는데 최근 2경기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선발적으로도 애리조나를 좋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치에 비해서는. 근데 문제는 양팀 다 지금 빠따가 되게 불투명해요. 사실 어제 이제 경기를 분석을 했을 때는 애리조나는 6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매치는 빠따가 조금 식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제 그냥 매치가 파트로 뚜드러 팼죠. 14안타 치고 이러면서 빠따적으로도 이거 뭐 확언할 게 없다. 애리조나의 좋은 분위기도 엄밀히 끊긴 셈이기도 하고 그냥 패스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아무래도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애리조나가 좋긴 했지만은 어제 끊기기도 했고 이로드 역시 뭐 넬슨이나 이런 애들이 나올 때만큼 좋게 보기는 어렵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저스 대 볼티모어 경기는 워커뷰러랑 코빈 번즈 등판인데요. 두 선수 모두 다 요즘에 엄청 실망스러워요. 그냥 워커뷰러는 토미존 이후에 그 복귀하고 나서 구속이 안 나오고 있다. 이제 최근 2경기 다시 얘도 한 2달 만에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복귀하고 나서 2경기 동안 이닝도 별로 못 먹고 볼넷도 엄청 많이 내주고 그냥 지표가 되게 안 좋아요. 워커뷰러는 뭐 오늘 갑자기 구속이 상승해가지고 조금 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측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속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 이거는 워커뷰러를 좀 꼬집을 만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탯 자체가 별로 좋지가 못하죠. 그리고 코빈 번즈 제가 이제 시즌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전쯤 그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아메리칸 리그에서 싸이형 레이스를 할 만한 투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3.28까지 떨어졌어요. 왜냐면 최근 이제 4경기 동안 8.71 정말 안 좋습니다. 요즘에 최근 4경기 동안 실점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와중이어가지고 번즈는 싸이형 레이스에서는 이탈을 했고요. 요즘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점. 물론 번즈라는 이름값은 되게 세기는 해. 통상 다저스 애들 상대로도 피안타율이 2할 6리 정도 110번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도 낮다. 이런 것들도 칭찬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옛날 전적이고 요즘의 번즈의 상태는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두 선발 투수 모두 다 오늘은 조금 가벼워 보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볼티모어도 너무 못 치고 다저스도 사실 좋지가 못해. 제가 어제 이제 볼티모어 얘기하면서 최근 5경기 동안 3안타, 3안타, 8안타, 7안타, 2안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뭐 홈런 2개가 있긴 했지만은 7안타에 그쳤거든요. 요즘 볼티모어는 빠따적으로 특히 뭐 러치맨 같은 애들 너무 우진하고 뭐 산탄데르라든지 건너 앤더슨 이런 좀 홈런에 강점이 있는 애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볼티모어는 지금 빠따가 한 번씩 크게 터지는 거 말고는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최근 10경기 동안 얘네들 1할 7푼 6리거든요. 볼티모어. 제 아무리 워커뷰러라고 할지라도 볼티모어가 얼마나 해결해줄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거슬리고요. 다저스 역시 이제 돌아올 애들 많이 돌아왔어. 타순에서도 좌우 놀이도 가능하고 이러긴 한데 어쨌든 어제도 7안타에 그쳤고 9안타, 8안타, 5안타, 7안타 이렇게밖에 못 치면서 어제 이제 좀 나름대로 좀 공략할 만했던 콜 어빈한테도 막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가 불펜들 좀 쓰면서 다저스를 잘 막아냈는데 볼티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뷰러보다는 번즈가 보여준 게 많다. 뭐 문제는 번즈 역시 요즘에 좋지 못하다는 건데 오바 보는 거 역시나 두 투수 모두 다 요즘에 불안정한데 문제는 양팀에 빠따가 얘네들을 공략을 잘 해낼 수가 있냐 이것들이 거슬리기는 하거든요. 아다리가 잘 안 맞아요. 저는 오바라든지 볼티 사이드 쪽으로 프레니라든지 뭐 일반승 이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